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정옥식의 진짜 안보. 청취자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정옥식 진짜 안보 진행을 맡게 된 평화네트워크 문채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지방선거는 물론 6월 12일에는 많은 화제를 낳았던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었죠. 북한 지도자와 미국 현직 대통령이 마주한 건 역사상 처음이었는데 두 정상이 손을 맞잡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다들 어떠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딱 그걸 생방송으로 틀어주셔서 악수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훌륭한 교수님이네요. 그렇죠. 너무 좋았습니다. 저의 무정한 교수님은 안 틀어주셔서 저는 기사로 악수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게 듣고 계시면 어떡하죠? 교수님. 예. 저는 그때 채원 씨랑 같이 사무실 네. 그 컴퓨터로 그 장면을 봤었죠. 네. 예.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 3월인가 김정은과 트럼프의 가상 정상회담 뭐 이런 대화 이런 걸 한번 글로 써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구절이 때로는 이런 사람의 관계, 인간의 유대 관계, 특히 그것이 지도자 간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은 때로는 그 권력,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을 담았던 적이 있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뭐 저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그때 썼던 글의 가상 대화와 실제 대화가 얼마만큼 싱크로율이 높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브리핑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브리핑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 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단독회담과 각각의 참모진들이 동행한 확대회담을 하고 합의문까지 발표했는데요. 합의문에서는 양측의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전쟁 피해자 유해 발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흔들림 없는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극찬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 또한 세상은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요. 전문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안들을 주제로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진지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아래와 같은 합의사항을 선언했는데요. 4가지 합의사항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전다연. 네. 첫 번째는요. 미합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양국민의 염원에 부합하게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두 번째, 미합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세 번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네 번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 포로 및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발굴을 약속한다. 네, 이상입니다. 네, 4개항의 합의 사항이 있었네요. 그죠? 네. 예. 뭐 좀 이따 우리가 좀 짚어보겠지만은 이 순서가 상당히 좀 흥미롭고 이
1항, 2항, 3항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일반적인 얘기 네. 네. 그리고 굉장히 큰 목표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4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돌출된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네. 구체적인 그런 맞아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게 좀 특색인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좀 저기 공동 성명은 읽은 만큼 네. 그 후문이라 그러나요? 이제 전문 있고 본문 있고 나중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좀 마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후문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이제 설명을 하고 또 공동 성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이 결과들을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관련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거에 대한 뭐 평가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좀 그렇죠. 진짜 안보답게 네.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좀 또 전국을 찌르는 그런 또 분석을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뭐 잘 될지 대표님. 모르겠어요.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순서가 되게 흥미롭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캐치하지 못했는데. 네, 저희는 잘 몰랐는데. 네. 제가 뭐 이미 MBC나 이런 데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TV 출연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셔서 대표님이 네. 저희에게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집에 가서 당장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왜 흥미롭냐면 네. 네.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뭐 94년 그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라든지 네. 2005년도 또 육자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성명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전문이 있고 항상 1항에 한반도 비핵화부터 먼저 나왔어요. 네.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대북 안전보장이나 혹은 그 정전체제를 평화체로 전환하는 문제 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북미 관계 정상화 관련된 부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 문제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네.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고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순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거의 합의들은 일단 비핵화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걸 하면 뭘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가 강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제 1항에 나온 게 새로운 그냥 관계. 조미 관계를 네. 새로 수립한다고. 그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한다는 게 1항에 나왔어요. 네. 네. 그죠? 그다음에 2항에 평화체제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내용이 네. 나와 있고 네. 그리고 비핵화는 3항에 나와 있어요. 네. 네. 예. 과거와 비교해 보면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음. 그렇네요. 그죠?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네.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뭐 토시 하나 조사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네. 신경전을 많이 벌일 텐데 왜 과거와 다른 이런 어떤 합의문이 나왔는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공동성명의 초안은 양측에서 제시를 했을 텐데 네. 북한이 제시한 게 거의 관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성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건 북한의 완승 아니냐. 네. 김정은의 네, 완승 그런- 아니냐. 그게 거의 그런 주류 네, 의견이죠. 뭐 그런 네.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네.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뭐 다른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은 거의 짚지 못했지만 이 네.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일단 북한이 굉장히 오랫동부터 주장해왔던 게 뭐냐면 핵 문제는 조미 간의 북미 간의 적대 관계의 산물이다.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적대 관계의 핵심에는 정전 체제가 있다. 네. 그죠? 예. 그래서 북한의 일관된 주장은 그런 어떤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고 뭐예요? 더 궁극적으로는 북미 관계를 적대 관계에서 평화 관계로 전환하게 되면 비핵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게 북한의 오랜 주장이었어요. 네. 이게 거의 그대로 담긴 겁니다. 그 논리 구조가 거의 그대로 담긴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미국에서 왜 그러면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을 한 거죠? 그건 그만큼 이제 트럼프가 기자회견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게 그거죠. 나는 다르다. 나는 그 이전 대통령들과 다르다. 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네. 예.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물론 다른 사람인 건 틀림이 없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언행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네. 트럼프가 나는 그 이전의 대통령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왜 지금 그 과거의 미국 정부들, 과거의 대통령들은 합의를 해놓고
왜 그거를 갖다가 이행을 하지 못했냐? 왜 북핵 문제를 풀지 못했느냐라고 네. 하는데 그 전까지는 주로 북한을 비난하는 쪽이 많았었어요. 미국이. 예, 예. 네. 트럼프도 그랬고. 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이런 화법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일종의 이제 활용 정점을 찍은 건 과거의 대통령들은 보면은 약속을 해놓고 네. 네. 예.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사람 생각이 달라지듯이 네. 당장 뭐 급한 불을 꺼놓고 딴 데 관심을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안 풀리고 이런 어떤 네. 상황이 반복됐다고 한다면 트럼프는 나는 북핵 문제 해결을 탑 프라이어티 최우선 순위로 계속 다뤄나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깔려 있는 행간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장시간 얘기를 나눴고 그 이전에도 뭐 폼페이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또 뭐 김영철도 만나고 여러 이제 실무선들에도 많은 대화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북한의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미국도 자기 주장을 이제 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듣는 과정에서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니 생각해봐라. 핵 문제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네. 그게 왜 생긴 거지? 그 너희들이 원래 핵무기가 갖고 있는 게 목표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안 갖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는데 왜 네. 유독 북한만 갖고 있느냐. 네. 이렇게 북한이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는 거예요. 네. 북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적대 관계냐. 70년 동안 적대 관계였고 네. 과거 제네바 합의 때도 북미 관계 정상화를 미국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졌느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을 갖기로 했는데 그 협상은 한 번도 하지 않지 않았느냐. 네. 그렇죠. 예, 예.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북한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였겠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니 북미 관계가 평화 관계로 전환하고 네. 네. 그 평화 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면 네. 그러면 북한은 자기들은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네. 했는데 과거에 미국 정부들은 그걸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아, 거부를 했거나 네. 마지못해 끼워 넣었다가 뭐 이제 좀 북한이 비핵화되는 것 같으면 이제 자신들이 그 네. 약속한 건 이제 이행을 안 하고 네. 이런 그 과정이 반복되더라 간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미 관계의 새로운 수립, 그다음에 그 평화체제 수립,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네. 네. 그런 어떤 이제 문제 해결 방향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기엔 북한의 논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 같으니까 북한이 완성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본질적으로는 트럼프한테도 굉장한 승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역대 어떤 미국 정부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북한의 합리적인 그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네.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그죠? 예, 트럼프로서도 굉장한 업적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실용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지금 행정부의 행보가 전 정권들이랑 많이 다른데 그 이유는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트럼프의 목표는 오바마보다 더 잘난 대통령, 그죠? 차별화하기 위한 건가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트럼프 본인이 이제 이른바 그 엔티 에스터블리시먼트, 그러니까 반주류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미국을 말아먹는 인간들은 미국 워싱턴에 주류다. 있는 주류, 네. 이른바 이제 주류 언론들, 주류 전문가들, 네. 그죠? 그리고 싱크탱크들, 네. 걔네들이 하자는 대로 해왔는데 도대체 된 게 뭐 있냐?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강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미국의 주류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면 그 주류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거하고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한 방식은 이른바 뭐 화염과 분노, 뭐 북한 완전 파괴 이래서 이제 말폭탄을 네. 막 던지는 방식이었어요. 네. 네. 그것도 미국 주류와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네. 그런 많이 모습이었단 있죠. 말이에요.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트럼프를 향해서 좀 우리 대통령 미친 거 아니냐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반응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네. 우리 대통령이 미친 거 아니냐. 네? 네. 음. 그러니까 북한하고 전쟁하겠다 그래도 미쳤다 그러고 네.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그래도 미쳤다 미쳤다 그러고. 그러고. 네. 예,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속에서 이제 트럼프 본인이 이게 미국의 이제 이 관성화된 아주 그 고착화된 주류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게
무력 사용은 본인이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최대 압박을 가해서 뭔가 극적인 반전을 그 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는 네.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북한 네. 지도자와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라고 네. 하는 건 그런 건 이제 굉장히 트럼프다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2016년도 그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공식적으로 선출됐을 때 그 수락연설을 하면서 트럼프가 그랬어요. 지금 세계도 개판되고 있고 미국도 완전히 네. 개판 치고 있는데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세계의 문제와 미국 국내 문제를 얘기하면서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나 대선 후보들은 신의 은총이 있길 바란다. 그리고 나 혼자로서는 부족하니까 미국 국민들 맞아요. 도와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이에요. 네. 그게 상식이에요. 예? 근데 트럼프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 할 수 있다. 내가 바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다. 이게 무슨 뭐 사이비처럼 내가 바로 당신들의 목소리다. 네. 네. 이런 문제들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 와우. By myself. 그러면서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 네. 네. 그 신도 안 들어가고 미국 국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스스로. 근데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북한 정상과의 네. 이제 만남인데, 아. 주요된 만남인데 때마침 작년에 이제 이게 화끈하게 이제 후끈후끈 달아오른 거죠. 예, 예, 예. 북한이 연락에 터트리고 쏴대고 말 한마디 서로 안 지려고 온갖 막 말폭탄 쏟아대고 네. 그러니까 이 흥행 요소가 뭐 너무 10배 순으로 많네요.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북미 정상회담도 그 자체로도 놀라운 뉴스지만 네. 네. 사실 이 정도까지 전 세계에 이목을 끌 줄은 몰랐어요. 아, 그랬나요? 지금 뭐 시청률이 30% 미국의 네. 슈퍼볼을 능가하니 많이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네, 그렇죠. 싱가포르 현재 전 세계에서 5천 명의 취재진이 몰려갔다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월드컵 이제 결정으로 개막전이 시작할 밀려난- 텐데 오늘 밤 그것도 인지도 막 지금 몰랐네요. 월드컵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네. 사람들이 뇌리에서 잊혀질 정도로 이게 네. 지금 전 세계적인 흥행을 당긴 겁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리얼리티 쇼 그 진행자로서 이런 어떤 이제 우리가 폴리 엔터테이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이제 좀 연예인의 기질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되면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실용적인 거죠. 예. 아니 북한에 주장한 게 일리가 있으면 네. 그걸 왜 우리가 거부를 하냐? 그렇죠. 그죠.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기와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니까 네.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북한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뭐 있냐?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 마다했다면 나는 오케이. 이런 되게 어떤 것들이 있는 사업가족 거죠. 발상이네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 네. 한 가지는 왜 이전 정부에는 이렇게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하지 않았는지 네. 그게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한반도가 비핵화됨으로써 이제 트럼프의 명성을 높이는 거 말고 네. 미국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이 되는지 그게 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북한이 비핵화가 되면 네. 완전히 비핵화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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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미국의 주류는 어정쩡한 비핵화를 원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이른바 북핵 문제가 완전히 풀리기보단 네. 풀린 듯 마는 듯. 음. 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더 미국의 왜냐하면 이익이다. 그걸 근거로 해서 네. 자기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군사 프로젝트 우리가 방송에서 과거 여러 차례 다뤘던 것처럼 뭐 사드와 같은 네. 이런 어떤 이제 이 군사 프로젝트 또 한미일 삼각동맹 추진 이런 게 좋은 명분인데 근데 북한이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정말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하느니 마느니 네. 이래 보니까 미국이 더 이상 가만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어. 그건 안 된다. 네. 라는 건데 트럼프는 이왕 하는 김에 완전히 비핵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우리가 좀 이따도 다루겠지만 사실 트럼프의 발언 중에 또 놀라웠던 게 돈 많이 드니까 군사훈련 안 할래 뭐 이런 것들이 네.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뭐 적절한 때가 아니지만 언젠간 우리 그 아이들 우리 미군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네. 싶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주류가 추구했던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 한반도의 정전 상태를 이유로 해서 추구했던 군사 이득권, 기득권 네. 네. 이런 거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트럼프가 기존의 주류와 차이가 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류가 지금 경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 전체에 더 이익이 될까요? 그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네. 예, 그런 어떤 흔히 얘기하는 군산복합제라든지 그와 결탁된 사람한테는 손해가 되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 미국 전체의 이익으로 볼 때는
어찌되었든 미국을 향해서 혹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과 네. 그 나라와 평화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과에선 그 미국의 안보, 그죠? 네. 네. 또 동맹국의 안보의 차원에서 볼 때는 뭐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이익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미국 그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식의 어떤 북한 위협을 이루해서 이렇게 엄청난 국방비를 써대고 또 예, 뭐, 그런 뭐, 이제 미사일 디펜스를 비롯한 이런 어떤 무기들을 만드는 사이에서 미국 내부로도 골병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예, 예. 뭐, 우리 그 채원 씨는 그 미국에서 유학생활 해봐서 알겠지만 미국 이게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개판인 거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국립학교에 화장실에 화장지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네. 예, 학생들이 그러고 네. 고속도로 곳곳이 패여 있어가지고 워낙 그것 때문에 차이가 사고도 많이 많이 나고 나니까. 그죠? 네. 예, 예, 예. 그런데 예 그런 국방 예산의 일부라도 그런 데 쓴다고 한다면 미국 국민들의 삶의 질도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 뭐 트럼프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복지에 관심이 없어 예, 보이는 예, 별로. 그렇죠. 관심은 이렇게 뭐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 네. 스스로가 그 부동산 재벌로서 뭐 군산복합지하고 특별히 뭐 유착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예, 예.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다. 네. 그래서 네. 내가 정말 세계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업적을 하나 세우겠다.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노벨 평화상은 좀 보너스를 받겠다. 선거에서 이기면 더더욱 좋고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제 있는 거죠. 네. 근데 보통에 그 전에 미국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면 옆에 자꾸 이 잔소리하는 사람이 생겨요. 네. 네.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겨요. 그 여러 가지 유착 관계가 있으니까. 주한미군 주둔이 불안해지고 네. 네. 주한미군이 북한만 상대 아니라 저 중국도 상대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이 아시아를 중국에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네. 트럼프의 기질은 시끄러. You're fired. 계속 그 주둥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어떤 미국의 주류 이런 것들이 별로 얘기가 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 여론, 그러니까 언론들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잖아요. 네. 뭐 완전 실패했다. 이건 김정은의 압승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그 미국 원래 정계나 이런 쪽의 주류 의견, 지금까지 지켜오던 주류 의견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서 좀 그래서 약간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 이게 정말 공들여 갖고 이러면 미국의 전략가들, 이 군사 전략가들의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이란 말이에요. 네. 북한 위협을 유리해서 지금 한 70 정도로 온 거예요. 네. 예, 예. 그렇잖아요. 한 70 정도로 온 거예요. 뭐 네. 한미일 사이에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체결되고 한일 사이에 또 이제 별도의 협정도 체결되고 네. 3자 같이 군사훈련도 하고 미사일 디펜스를 고리로 해서 이제 그런 군비 증강도 계속 해왔고 그럼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전략적인 이익으로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트럼프가 이게 다 된 밥에 콧바트리고 있다. 공동탑을 무너뜨리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러면 민주당의 주류 정치인들 입장에선 진영 논리가 작동하는 거죠. 예, 진영 논리.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잘한다. 네. 이러기도 좀 그런 거예요. 그럼 언론들은요? 긍정적인 의견을 낸 미국 언론이 없던데. 그러니까 언론에 또 이렇게 시각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이게 무슨 언론이냐 얘기했던 극우 언론들, 예를 들면 네, 폭스뉴스 이런 데 폭스뉴스. 긍정적으로 네,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폭스뉴스하고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묻지 못한 상황이 벌어요. 우리가 보통 정론지라고 얘기하는 뭐 뉴욕타임이나 네. 워싱턴 포스트 상당히 좀 맹수적이고 부정적인 네.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과거의 틀에 좀 갇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시각도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저희 국내 정치적인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네. 지금 뭐 독재자라고 칭하고 뭐 온갖 험담을 늘어놨던 김정은하고 만나서 일종의 좀 국면 전환을 하고 있다. 네. 네. 일종의 외도독. 그러니까 이제 꼬리가 몸통 흔든다고 국내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려고 과거에는 미국이 주로 전쟁을 추구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네.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전쟁의 버금가는 이 글로벌 쇼크를 일으키는 그죠? 음. 그런 어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냉정하게 봤을 때 대북 정책을 제외하고 다른 정책들은 정말 개판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이건 정말 낙제점을 뭐 주고 너무 싶은데 많이 보이죠. 요것만 딱 돌출돼서 보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요것만 또 잘한다 이러기도 좀 자기들 좀 뻘쭘한 아. 부분도 있고 뭐 아마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겠죠. 그럼 뭐 내부의 그렇군요. 여론이 좀 변했나요? 북미 정상 이후에 트럼프에 대한? 제가 미국인이 아니에요. 전문가시니까. 아무튼 그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 70% 넘는 미국인들이 네. 정상회담 지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음. 정상회담 한 다음에도 한 50% 이상 네. 네. 과반수 넘는 사람이
트럼프가 지금 북한을 잘 상대하고 있다. 네. 네. 뭐 이런 그 조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일반 백성들하고 이 이른바 주류층하고 상당히 갭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갭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미국은 어찌됐든 1인 1표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뭐 무슨 뭐 잘 나가는 언론인이 2표 행사하고 3표 행사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잖아요. 트럼프는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음. 2016년도 대선 때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거다.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미국의 주류가 다 압도적으로. 예? 맞아요. 예. 여론조사도 힐러리 그런 식으로 클린턴을 나왔고. 갖다 밀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가 이겼어요. 그럼 그만큼 밑바닥 정서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잘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뭐 CNN이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 나오는 게 미국의 주류. 어떤 뭐 이 네. 평균적인 목소리다. 미국의 네. 민심을 대변하는 거다. 절대 그게 아닌 거죠. 아. 절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네. 거고 이번 북미 정상에서도 이제 부분적으로 나타난 거고 네. 트럼프가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여기까지 이제 이 개인기로 여기까지 돌파해온 데에는 자기가 미국 그 미국 다수 대변한다. 국민들의 네. 지지를 받고 있다. 또 받을 수 있다. 아. 이런 어떤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 합의문을 보면서 되게 아까부터 궁금했었는데 사실 되게 놓쳐가지고 네. 이 4조를 보면은 사실 보통 그 합의문에 같은 1, 2, 3에 같은 내용은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뭐 4조에 있는 유해 송환 부분은 사실 좀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강력하게 좀 요구를 했고 네. 김정은이 흔쾌히 수락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랬죠. 내가 이 싱가포르에 오기 전에 네. 우리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나한테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전 단시에 네. 죽은 우리 아들 딸 네. 유해를 네. 좀 아, 그렇죠. 돌려받게 해달라. 네. 미국의 원칙은 전쟁 중에 그 죽은 미군은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그 유해를 찾아오는 게 미국의 원칙 아니냐. 네. 그게 또 미국 애국심의 그 근간이고. 네. 근데 뭐 대충 한 5천 구에서 6천 구 정도의 네. 미군 유해가 지금 북한에 있는 것으로 다 찾을 수는 없겠죠. 그죠.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뭐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 중에 이제 계속 그 점진적으로 많은 유해를 송환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미국의 위신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트럼프로서는 그걸 가지고 봐라 내가 김정은을 만나서 이걸 직접 설득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네. 네. 예, 예. 이게 나야말로 미국식 같이 미국식 그 도덕에 가장 부합하는 대통령이다라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설득될 네, 것 네, 같네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이후에 그 기자회견 한 거 보면은 기자들이 비핵화 외에도 되게 인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런 인권에 대해서 질문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봐라 사항을 보면은 내가 우리 우리 애국자들의 이제 그 유해를 발굴 약속 받았고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이 돌아올 거다 그러면서 얼마나 인권적인 가치에 부합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또 비핵화 외에 다른 것들도 논의되었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뭔가 강조하는데 좀 좋은 포인트가 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상당히 공격적이었잖아요. 네. 그죠. 그죠? 예, 네. 상당히 공격적으로 트럼프한테 질문을 막 쏟아부었는데 네. 트럼프가 굉장히 뭐 불쾌할 법하고 평소 같으면 그런 질문이라고 하냐 그때 질문이 다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할 뻔인데 굉장히 점잖게 네. 그 남도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네, 네, 맞아요. 굉장히 선방을 하면서 때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네. 옹호해주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런 식으로 기자회견했다가 이제 완전 종북으로 몰릴 듯한 네. 때로는 고문 찬양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조가 인권 문제도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구했던 게 너희들 우리하고 친구가 되려면 인권 문제 해결해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네. 트럼프가 지금 자기가 추구하는 방법은 그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를 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거다. 그 결과로 나온 게 정상회담 전에 있었던 그 미국인 3명 네. 북한이 전격적으로 석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유해 송환도 북한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 봐라. 옛날에 대화도 없고 무조건 막 이렇게 밀어붙일 때는 뭐 제대로 된 네. 하나도 없지만 네. 내가 정상회담을 결정하고 직접 하니까 이런 어떤 가시적인 조치도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관계 개선을 통한 인권 문제 해결 네. 이런 네. 쪽에 이렇게 방점을 찍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무튼 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대북 정책 관련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근데 언론에서도 트럼프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를 비판을 하던데 네.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터프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네. 이제 어떻게 그런 독재자와 살인자를 그렇게 네. 극찬을 하고 칭할 수가 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트럼프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더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집안끼리,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막 한쪽 집안은 저 집안 봐라, 저 가장이 하는 거 봐라. 애들 맨날 두들겨 패고, 집에 그 애들 제대로 먹을 것도 안 갖다 주고, 네. 맨날 뭐 도박질하고 여기저기 동네에서 막 깽판 치고 다니고. 그래서 막 욕을 하네. 그럼 그렇게 되면 평생 불구치청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네. 예, 불구치청 원수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두 집이 친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한 집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집에 대해서 얘기할 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집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속 욕만 해야 되는 건 네. 예, 그러면 그쪽 욕을 듣는 입장에서 야 너는 얼마나 잘나서 그러냐. 그죠? 그러면 영원히 그냥 적으로 사는 거예요. 등 돌리고 네. 사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회복하겠다,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그 얘기를 같은 얘기라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선의를 갖고 있어서 하는 얘기구나. 네. 진짜 우리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구나. 네. 그러면 네. 내가 행동이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그럼요. 있다. 예, 그럼요. 이제 그런 그게 우리가 인권 문제라는 것도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추세에 네. 되게 되는 것이고 네. 인권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은 이제 심각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고 네. 까놓고 얘기하면 또 트럼프가 인권 문제 얘기할 자격도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다른 네, 어떤 그 부분들 보면 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의를 가지고 또 트럼프가 강조한 게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아주 강력한 본드 네. 유대를 만들었다. 네. 그런 어떤 개인적인 유대를 통해서 뭐 비핵화 문제가 됐던 뭐 인권 문제가 됐던 다른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풀어가겠다라고 네. 하는 접근법이 오히려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훨씬 더 좋은 거죠. 더 강력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사항에 나온 내용 중에 일본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말한 뭐 일본인 납치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에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지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기 뭐 네. 일본인 뭐 납치 뭐 전혀 그렇게 들어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는 본인이 요구한 게 수용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항을 네. 뭐 특징 하지는 않았을 테고. 네. 그러니까 장시간 얘기했는데 요것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 그러겠죠. 이제 네. 한 상황이었고, 네. 그러면 아마도 이제 트럼프가 언급은 했겠죠. 언급은 했겠죠. 네. 뭐 또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야, 우린 돈 못 써. 네. 돈 안 쓸 건데 그 옆에 돈 많은 나라 있잖아. 일본. 일본하고 그 뭐 관계 정상화하면 뭐 일본이 한 100억 불 정도의 경제 협력. 그러니까 일종의 네. 이제 그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인 거죠. 배상 네. 형태로 한 100억 불 정도의 경제 협력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럼 일본어가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잘해봐라. 네. 뭐 이렇게 했겠죠. 네. 내가 요기 전에 아베 신조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베도 당신하고 좀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럼 만나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아니 나도 뭐 그럴 생각이 있는데 근데 쟤네들이 자꾸 납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네. 납치 문제는 우리 아버지 때 다 해결된 거다.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럼 만나서 얘기해봐. 만나서 한번 뭐 혹시라도 뭐 네.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납치 문제가 조금이라도 미해결된 사안이 있으면 다행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북일 관계에서. 이게 하나 만날 역사인 수 거예요. 있는 개선될 계기가 수 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아베는 자기가 총리가 된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갖다가 뭐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개헌 아니었나요? 그것도 실질적인 개헌이지만 자기가 총리를 이번이 이제 두 번째잖아요. 예,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일본이 납치 문제 가지고 막 항상 그거 가지고 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 문제와 이제 음. 생사를 같이 하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베가 세 번째 아닌가요? 아니 이제 1년 하고 물러나고 나서. 아니 지금 계속 연임하고 있는 거죠. 네. 연임하고 있고 이제 그렇겠죠. 예. 그래서 납치 문제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게 있다면,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아베도 정치적으로 좀 이제 체면을 세우고
북일 관계 정상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김정은은 정말 다 풀렸다. 더 이상 뭐 할 게 네. 없다. 하면은 안 만나.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베로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베로서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베로서는 해야 된다.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8월 달에 좀 만나자 이런 얘기들을 네. 전달했다 그런 것 같고 8월이 힘들면 어떻게 9월 달에 나 저기 블라디보스톡에 동방경제 포럼 가는데 푸틴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도 온다면서 그럼 그때 좀 만나면 어때? 뭐 이런 쪽의 얘기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안에 만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뭘 풀기 실마리가 안 보인다라고 있어야지. 하는 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북한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납치 문제가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또 뭐냐면 그러면 설사 이제 좀 그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김정은이 다시 재조사 해본 결과 우리가 미처 몰랐던 뭐 A라는 문제를 우리가 발견했다. 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로 납치 문제는 종지부를 찍자. 네. 그 종지부가 찍히면 다행이에요. 근데 일본이 과연 그걸로 만족할 거냐 이런 게 있어요. 쟤네 납치 문제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만 막상 네. 재조사하니까 또 A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냐. 네. 그러면 B, C, D 다른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네. 이게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정치로 포함한 사람이 아베예요. 이제 아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딜레마가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가 조금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북한이 인지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문제 풀고 가자라고 하기에 이게 일본이 그러면 그 문제 풀는 거로 이건 매듭 짓자라고 동의할 네.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애초에 기본적으로 그 네. 일본 지금 현 정권이 북미의 그런 뭔가 관계 회복 이런 거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일 큰 루저는 이제 아베이죠. 아베 네. 신조인 게 분명하고 뭐 대한민국 어떤 정당의 대표께서도 뭐 아무튼 뭐 이제 둘이 가장 큰 패배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일본으로서 당혹스럽지만 또 일본이 굉장히 약사 빠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류의 편승하면서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중국. 그러니까 72년도에 네. 닉슨이 중국 가서 마오쩌둥 만난 직후에 바로 다나카가 중국 가서 네. 전격적으로 이제 중일 관계를 정상화시켰던 이런 사례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사례들도 있고 해서 대세가 이거구나. 그럼 우리가 먼저 선수 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일본 국면이 또 어떻게 전환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으로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이제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그럽시다. 네. 국민 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 국민 대리운전